9층 시사국 유튜브 버전으로 킹층 갓사국을 진행하는 김기아 기자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킹측 각사국의 정인우 기자입니다. 예, 배달 요즘에는 뭐 먹는 것뿐이 아니라 모든 택배 같은 게 시키면 바로바로 오고 또 새벽 배송도 오고 하죠. 이게 사실 우리가 뭐 쓰는 사람이야 편한데 이 뒤에는 새벽 배송을 누군가는 손을 들고 하지 않겠습니까? 새벽에 그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던 분이 숨졌는데 이거에 대한 런드리고의 대응 또 그리고 운송 회사가 또 따로 있대. 근데 거기서 운송 회사의 대응 이 너무 이해할 수 없는 유족들에게 대하는 것도 그렇고 친구들에 대하는 것도 그렇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계속 벌어져가지고 왜 그러니까 사람이 일하다가 죽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려고 일하는 건데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이면에 뭐가 있는지 좀 깊이 한번 들여다보자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 영상 보면서 같이 얘기 한번 나눠볼게요. 자, 첫 번째 영상 이건 이 영상은 뭡니까? 이게 저희가 취재한 저에게 제보를 준 배송 기사 그분이 마지막 새벽 배송했을 때의 차량 블랙박스 화면입니다. 마지막 배송이라면 이분이 이제 이 배송을 끝으로 숨지셨다는. 이날 이 배송을 하면서 이 블랙박스 화면에서 사고까지 이어지는 거죠. 네. 한번 보시죠. 네. 이게 새벽인가요? 시간대가? 지금 기본적으로 이 새벽 배송 업무가 9시부터 새벽 3시까지인데 이 길이 보시면 굉장히 어둡습니다. 이 가로등도 제대로 없어요. 그러네, 가로등이 없네. 네네. 헤드라이트밖에 없네. 어휴! 아이고. 아니 이거는 근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길도 문제가 많네. 보시는 것처럼 이 사람이 피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이 불법 주차된 중장비였거든요. 아, 이 가로등도 이렇게 없어서 이게 말이 되나? 새벽 배송 기사의 차는 1톤 화물 트럭인데 지금 보시는 가로등도 없다 보니까 갑자기 나타난 이 중장비가 25톤짜리 중장비였습니다. 여기 이렇게 갑자기 세워졌으면 뭐 맞은편에서 뭐 차가 오다가 또 박을 수도 있고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게 본인이 굉장히 뭐 필요하지도 않고 정상적인 상황이면은 또 반사신경 바로 또 반응할 수 있지만 본인이 또 굉장히 힘드신 상황이었나 봐요. 네. 자,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죠. 네. 이렇게 이 차량 사진입니다. 지금 앞에 보시는 게 25톤 중장비고요. 근데 이 사고가 난 게 사실 100% 개인 부주의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운송업체나 런드리고나 이런 지입차 문제와 어떻게 연관을 좀 지을 수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만났던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심야 시간 또 야간 시간에 일하는 것 자체는 시간이 길었다면 산재 논의할 때도 그 부분이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야간에 얼마나 일을 했느냐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간에 일한 거로 저희는 지금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외국의 선진국들은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야간에 일을 하면서 집중력 저하, 과로 이런 것들이 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환경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냉정하게 그럼 뭐 불법 주차가 문제지 왜 그게 문제냐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를 우리가 지입차 문제 이렇게 새벽에 하는 거를 계속 냅두면은 이런 사고 또 납니다. 해외는 새벽 배송 없어요? 그러니까 뭐 모든 나라 그렇진 않겠지만 원칙적으로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하지 않도록 한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분들이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로시간 이런 문제에 대한 보호에서 못하니까. 그렇지. 갈 때 남아있던 게 이거밖에 없어요. 남편이 갔기 때문에. 남편은 그래서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앞으로라도 좀 사기 안 당하고 좀 힘드신 분들이 덜 힘든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취재에 응해 주시는 분들은 꼭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다른 사람들 우리 남편 같은 일 없었으면 좋겠다. 다시는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취재에 응한다. 이런 말씀 꼭 하시더라고요. 아니 내 가족이었나 봐요. 네, 저기 자제분이 2명이 있으시고요. 네. 그러니까 배송기사 뭐 알바를 모집하는 그런 건가요, 이게? 이 코로나 시국에 이분께서 원래 되게 오래 회사를 다니셨는데 일을 좀 잃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실직하신 거예요? 네네, 코로나로 직접 피해를 입는 업종에 일을 하고 계셨고 그래서 일을 그만두시게 되다 보니까 아까 방금 사진 보시는 대로 자제분들이 있기 때문에 쉴 수가 없지. 네. 배송 일을 사실 이제 뭐 계속 하시려는 그런 건 아니었고 다음 일을 얻기 전까지 이제 심야 배송을 좀 하시면서 낮에는 다른 일 취업 준비를 하면 어떨까? 초보도 가능하고. 네, 여자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뭐 쉽고 가벼운 일이다. 아니 하루에 60개 배송하면 그러니까 이거 새벽에 60개 배송하면은 순수익이 370씩 떨어진다. 그리고 낮에 내가 무슨 일을 하면은 되게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평균 수입이 500만 원 이상이다. 이런 500 이상이다. 잠깐. 이 보니까 세탁물 배송이네요. 네. 가정집 세탁물을 수거하고 배송하는 거 현재 가장 유명한 브랜드 어디입니까 여기? 런드리고라는 업체였고요. 런드리고. 이 이제 고인께서 일하셨던 업체는 중간에 운수를 맡는 화물업체를 끼게 되지만 원청업체, 이 운수업체의 일감을 준 업체는 런드리고, 이 런드리고 같은 경우에는 세탁물 업체인데 첫 번째 가장 홍보하고 있는 게 24시간 안에 세탁물을 돌려준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 세탁물을 내놓으면 내일 받을 수 있다. 빠른 수거, 빠른 배송으로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고 있는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거 자체는 굉장히 편리하긴 하겠네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 이거 지원 방법 나오잖아요. 제가 직접 해봤거든요. 이 처음부터 좀 굉장히 반신반의했던 게 지원 방법이 온라인 지원, 간편 지원, 문자 지원이잖아요. 저 진짜 문자 하나 보냈다가 그 다음 날 바로 답이 왔습니다. 면접 보러 오라고. 진짜. 네. 그거는 뭐 둘 중에 하나죠. 이 지원하는 사람이 별로 없거나 아니면 들어간 분들이 자꾸 그만두거나. 금방 그만두는 게 자꾸 아니냐. 추노를 하게 되면은 그런 뭐 그렇죠. 추측을 하게 되죠.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죠. 갑자기 첫날 상담하는 날 가서 계약금 입금해라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계약금? 계약금이 뭐죠? 여기서는 이제 분양받는다고 얘기하는데 화물차를 분양받아요. 사야 되는 개념인 거죠. 회사 차로 하면 되잖아. 그렇죠. 근데 막상 갔더니 이 지입차 업체 지입차. 여러분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지입차 개념 모르시는 분도 많아요. 뭐 쉽게 얘기하면은 이 운수 업체가 여러 가지 화물차들을 가지고 있고 일하러 오시는 분들에게 이 화물차를 분양해 주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그 화물차를 분양받아서 일정 금액을 내고요. 분양받아서 개인 사업자처럼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은 갔더니 아까 보셨겠지만 뭐 40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상 고수익을 보장 받으려면 그렇게 벌려면 지입차를 분양받는 게 낫다. 실질적으로는 사는 겁니다. 사는 거. 이 화물차를 사는 거고 일이 끝나도 이 화물차에 대한 소유권은 부정받은 차주에게 있는 거죠. 다만 이제 빌리는 건 여기 나오는 이 화물차 운송 번호판 이건 빌려주는 거고요. 임대료를 대여료를 받으면서 빌려주고 이 차 자체는 사는 건데 차가 너무 낡았고 안 좋은데 너무 비싸게 팔더라. 얼마에? 이게 지금 고인이 2,700만 원에 산 거거든요. 2,700이요? 화물차? 이 분양받는 계약금을 내라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들으시면 깜짝 놀라는데 이거 수동입니다. 요즘에 수동 운전하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자, 우리 SK 엔카 가서 한번 검색을 해보죠. 수동이에요. 2014년식 수동. 지금 보시면 뭐 여기다 14년형. 한 1,000만 원 정도 선이 되네요. 1,000만 원 딱 평균 한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0만 원 정도 하는 차를 넘겨주고 번호판 임대 빌려주고 이게 이제 번호판 임대료는 매달 몇십만 원이 있고 차 한 1,000만 원이어도 한 석 달이라면 차값은 뽑는다. 차값만 뽑을 것 같은데? 보통 계약을 1년으로 합니다. 그러면 석 달 안에 이제 그만둘 거 아니니까 한 1년 일한다고 치면 뭐 예를 들면 2,700이지만 한 차 나중에 되팔리면 한 1,000만 원 나온다 치면 한 1,700. 사람의 삶이 아닌 거예요. 남편이 아침 10시, 11시 돼도 안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 10시, 11시가 돼도 일이 안 끝난다고요? 그러니까 이 업체에서 설명은 9시부터 그다음 저녁 9시부터 그다음 날 새벽 3시까지가 이제 보통 일이고 왜냐면 이제 배송하는 만큼 건당 돈을 버는 거니까 6시, 7시까지 할 수도 있다. 근데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가 취재하면서 느끼는 거는 이 배송 기사들에게 어떤 부담이나 압박이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배송 구역이라는 게 자기가 맞는 구역이 있잖아요. 그게 실제로는 강요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 실제 일하시는 분들이 느끼기에는 일종의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처럼 내가 이 구역을 책임지고 이 구역의 일들을 처리해줘야 될 것 같다라는 압박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보통 6시, 7시까지 일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낮까지도 일하게 되는 경우는 그렇게 정신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오배송 같은 게 나는 겁니다. 오배송 잘못. 그러면 6시, 7시 들어서 잤는데 뭐 오전에 다시 나가야 된다. 전화 와서. 그런 일들이 생겨요. 안 왔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 가서 확인해라. 이거 지금 유가족 분께서 제공해 주시는데 여기 지금 이게 지금 다 유가족 배송 기사분의 이 카톡 메시지거든요. 이게 다 업무 관련해서 일했던 건데 이분이 6개월 동안 일을 했었는데 6개월 동안 주고받은 카톡을 일일이 하나씩 보면서 다 셌습니다. 다 셌더니 저희가 그래도 6시까지는 좋다. 아침 6시까지 일할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저희가 확인한 것만 280건이었거든요. 심지어 애매한 건 다 뺐습니다. 정확히 이분한테 지시한 게 아닐 수도 있다 싶은 거. 이분이 해당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거는 뺐어요. 뺐는데 280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배송하면
반드시 그 자리에 그 배송기사가 직접 찾아가서 다시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문제가 있어서 뭐 오전 10시, 11시 이런데 연락 오면 본인이 도저히 갈 수 없으니까 뭐 친구가 대신 가서 옮겨주기도 하고 뭐 그런 일도 있었고. 그렇게 6개월을 하신 거예요? 들었습니다. 네. 친구가 되게 덩치도 있고 되게 막 이런 17kg 봤던 애가 17kg. 17kg. 일시하고 2달 만에 17kg가 빠진 겁니다. 2달 안 되게 17kg. 누구나 하고 싶고 여자도 할 수 있고 너무 네, 간편한 일이라는 게. 17kg 정도 빠졌다는. 네. 아 이거 뭐 저희 유가족분께서 저희에게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보내주신 사진이에요. 지금 얼굴을 가리기 때문에 정확히 안 보이시겠지만 밤샘 배송하시고 돌아오셔서 이제 밤에 저녁 이후부터 이제 뭐 10시간 넘게 일하는데 식사를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셔가지고 이제 그 남아 있는 애들이 먹고 남은 간식을 드시려고 했대요. 드시다가 지금 프리지만 보시면 고기가 옆으로 기울어있거든요. 몇 술 뜨시다가 잠드신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소파에 앉아서 이제 주무신 거 잠이 드신 거예요. 조격을 하고 계신 건데 보시면 다리 쪽에 이렇게 밴드 이런 게 붙어 있잖아요. 왜 이렇게 상처가 많아요? 이게 쉽고 간단한 일이라고 했는데 막상 해보면 간단한 세탁물도 있지만 뭐 이불 빨래도 있고 이제 런드리고에서 그런 걸 다 취급을 하거든요. 생각보다 이거 상하차 하는 동안 이렇게 긁히고 다치고 하는 일이 또 많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몸도 다치고 일도 힘들고 투자한거에서 돈은 들고 이런 정말 말 그대로 최악의 상황이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유가족 옆에서 보기에는 남편이 멘탈이 깨지더라. 완전히 사람이 멘탈이 깨져서 너무 힘들어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1년 계약을 하거든요. 근데 그 계약 기간 1년 전에 일을 그만두게 되면 계약 해지 위약금처럼 그걸 용차비라고 해서 1톤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30만 원씩 석 달치 용차비를 업체에 제공하면 하루에 30만 원? 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하루에 30만 원씩 석 달치를 계산해 보면 많을 경우에는 2,700만 원까지 되는 겁니다. 아 이거 계약 위반 아니에요? 이거 뭔가 이거 이런 식으로 많이 물리는 게 말이 되나? 이게 법적 제도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표준 계약서라고 정확히 통용되는 게 아직 없고 이건 너무 무서운데?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게 바로 이런 구조적 제도적 문제가 있는데 이게 잘 안 알려져 있는 겁니다. 와 이거 저도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알았습니까? 이 계약서 이게 그 계약서예요. 보면 이제 보이시죠? 예, 용차비 내용이 정확히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게 좀 사실 좀 슬펐어요. 이게 뭐 통상의 계약서지만 여기 시작하는 게 을은 갑에게 지급한다고 돼 있어요. 이게 정말 갑을 관계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래서 용차비를 사망하셨는데 내야 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친구분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이 부분을 좀 알아봐 달라. 그래서 친구분이 전화를 했더니 업체 측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주 운전중에서 사고 난 친구인데요. 지금 유족들이 이제 그 재수 씨랑 딸들밖에 없다 보니까 예, 지금 어떻게 할지 몰라서 제가 일단 대신 전화는 드렸습니다. 이제 어찌 됐든 좀 아무튼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망에 이르기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주원 통상에서는 뭐 아무런 뭐 대책이나 뭐 연락이나 뭐 이런 게 전혀 없는 건가요? 어떤 걸 보상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보상도 그렇지만 친구분 예. 네네. 근데 지금 제 느낌은 예. 이거 이용해서 친구분 돈 받아주고 돈 챙길러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순간 저도 모르게 예? 뭐 지금 들어보셨겠지만 친구분이세요? 그래서 예, 저 친구입니다 하니까 지금 친구 이용해서 지금 뭐 돈 필요하세요? 이렇게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 거죠. 친구분들은 이게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연락했더니 뭐 돈 필요해서 연락했어요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약간 이 업체를 찾아가 설명을 들었더니 이 업체에서 처음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고인 사고 이후에 어떻게 조치했냐 했더니 저희가 사고 현장도 바로 갔고 저희 직원이 직접 조문도 했고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를 다 해드렸어요. 저희가 다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황당했고 저는 이 통화 녹취가 사실 이번 취재를 하면서 가장 좀 이해하기 힘들었다. 충격적이네요, 진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민원 제기, 악의적 비방에 있어서는 무관용으로 뭐 대처하겠다. 어떠한 합의도 없이 모든 민인 형사의 책임을 지입 차주에다 의리 책임을 진다. 야 이렇게 무시무시한 계약서가 있어? 아니 이 문구를 보면 악의적인 비방에 있어서는 무관용으로 합의도 없이 뭐 형사가 책임을 진다. 이 부분 일단 문구가 너무 무시무시하고 문구가, 여러분 그리고 민원도 제기 못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했던 말이 그거예요. 악의적인 비방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다. 악의적인 비방은 뭐 명예훼손이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민원 제기라는 말이 들어있지 않냐. 이러면 이거 사인한 사람은 자기가 사인했다는 것 때문에 어디 가서 말도 못하는 거 아니야? 좀 불합리하다는 일을 느껴도 어디 가서 얘기 못한다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아 이거는 저희가 다 법률 자문 받아서 한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문제 제기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당연하죠. 여기다가 이거를 보고 여기다 사인했는데 문제 제기 어떻게 하지 말라고 민원 제기하면 책임져야 된다고 해놨는데 이런 계약서는 처음 보네요, 저도. 그래서 정연호 기자가 직접 그 운송업체를 찾아갔습니다. 네 입장을 들어보러 갔어요. 네 영상 보시죠. 여러분이 듣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주식회사네요. 네, 회사가 운수회사가 큽니다. 굉장히 큰 데네요. 네네. 잠깐 여기 보니까 뒤에 뭐 상장이 엄청 많네요. 벽면 전부 다 상 받은 거, 뭐 좋은 일 하셔가지고 계약하신 거. 여기 뒤에 보시면 여기 지금 저희가 가려놨는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업체인가 봐요. 기본적으로는. 이거를 기본적으로 원래대로 계약서대로 하면 청구를 해야지 맞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사업자하고 법인 사업자가 계약을 했지만 해서 근데 저희가 다 청구하지 않아요. 뭐 딱한 상황이 있으면 봐주기도 하고 뭐 무지막지하게 운영을 하지 않아요. 자세히 설명드리면 해명이 어떤 거냐면 뭐 다치신 경우도 있고 그러면은 저희가 용차비 물려야 되지만 뭐 하루 이틀 안 물리기도 하고 차가 막 사고가 나고 이러면 그 차 때문에 배송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또 용차비를 청구할 수 있지만 계약서상 우리 용차비 청구하지 않고 차를 빌려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부 차주들이 문제 제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지막지하지 않다. 그런 얘기를 이제 업체에서는 해명을 했습니다. 이 분양 계약을 받은 계약서들입니다. 예, 그날 보여준다고 이렇게 가져서 다 근무 보여주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었다 그러는데 이거는 본인이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적게 일하고 적게 벌면 된다. 일을 끝나지 많이 일한 못하면 거는 저희가 드리면 우리가 강요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신 거죠. 배상을 해줘야 되는 위약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달라고 해도 많이 주질 않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배송 업체잖아요. 그리고 개인 사업자와 계약을 맺어서 배송을 시키는 거잖아요. 이 뭐 예를 들면 아까 런드리고 같은 업체는 오전 7시까지 배송을 완료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야 하루 안에 들어왔다고 하니까 오전 7시까지 배송 기사가 못 해주면 위약금이 생긴다는 거예요. 원청업체에 이 운수업체가 돈을 물려줘야 돼요. 런드리고에 이 운수업체가 물어줘야 된다는 거지. 그런 자기들도 책임을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건 무슨 얘기인지 감당 알겠어요. 못할 정도로 일을 맡기지는 않는다. 자기들도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 애초에 많이 일을 맡기지 않는다. 네, 근데 아까 얘기를 듣기로는 10시, 11시까지 일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는 이제 쭉 보시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여러 건 있어요. 11시, 10시, 12시에 복귀합니다. 네. 11시 40분. 오후 3시. 네. 이건 아마도 한 몇 시간 자다가 나갔겠죠. 늦게 보시고.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이런 일을 본인이나 주변 분들이 선택을 할 때 알고는 좀 하셔야겠다 이런 생각이 오히려 들어요. 그 업체들의 설명만 그걸로 충분하다고 판단하실 일이 아니고 이런 우려점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이 일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검색했을 때 객관적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겁니다. 지금 유튜브 들어가셔서 검색해 보셔도 좋은 얘기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런드리고 부분은 런드리고가 이제 원청 업체죠. 그러니까 이분은 런드리고 일을 하신 거예요. 사실 런드리고에서 한 그 세탁물 수거하고 갖다 놓고 일을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런드리고 측에 이 사안을 알고 있냐 그리고 어떻게 파악하고 있냐 이런 입장을 물었거든요. 처음에. 네, 그래서 질문지를 달라. 그래서 이 서면으로 온 게 저희 메일로 받았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주원통운 강모 기사님이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서도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당사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해당 운수업체 그리고 관리자 그리고 사고 시점에 그 기사님과 통화 중이었던 본인 그 운수업체 소속 다른 기사님과 사고 현장 확인하고 당사 측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운전기사님이 당시에 운전할 때 통화를 하고 있었다. 통화를 하고 있어서 중장비 발견하지 못했다. 그래서 추돌 했다라고 한다. 이 부분을 강조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 다음 말이 저는 아주 인상 깊었는데요. 당사는 그러니까 런드리고 측은 신속한 세탁물 배송과 수거 서비스는 타 경쟁사와의 차별점이기는 하나 당사의 본질은 어디까지나 세탁업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사고 나서 굉장히 안타까우나 우리는 세탁업체다. 우리랑 뭔 상관이야? 운수업체랑 얘기해봐라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는 책임 없다는 거죠. 저는 이거보다 성의 있는 연락이 올 줄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지금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원청을 주면 나는 몰라. 뭐 내 책임 아니야. 물론 본인들은 억울할 수 있어요. 그것까지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하냐. 우리는 이걸 잘해서 한 건데 왜 어떻게 거기에 책임을 나에게 묻냐라고 할 수 있지만
이렇게까지 칼로 이렇게 자르듯이 선을 그어버릴 줄은 또 몰랐네요. 원청이면 그러면 이런 거죠. 저희 기자가 느끼기에는 하청업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당연하죠. 하청업체에서 계약해서 일하던 배송기사가 이런 사고가 있었을 때 그 이후에 얼마나 성의를 가진 조치를 했느냐. 그러니까 최소한의 인간적으로. 답답한 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유가족들이 우리에게 연락 온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희가 느끼는 거예요. 본인들이 먼저 연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지. 그런 거죠. KBS 취재가 시작되자 런드리 측은 어떻게 했죠? 런드리고 측은 유가족에게 연락을 가서 만나자고 했다. 뭐 더 자세한 얘기가 있지만 이 부분은 유가족께서 관계대결을 판단하는지를 저희가 판단이 어려우니까요. 다만 원청업체로서도 어떤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앞으로 더 많은 회사가 커 나가려면 더 많은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아쉬웠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생기는 여러 새벽 배송 편리하지, 좋지, 이 서비스 대박이지, 우리 회사 대박이야. 이런 얘기하는 게 그 회사가 좋은 아이디어, 좋은 시스템을 갖춰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는 우리의 친구, 우리의 가장, 우리 아버지 이런 사람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조금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거죠. 자, 정연호 기자 오늘 유튜브 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또 깊게 설명해 줬는데 오늘 출연해 보신 소감 또 이번 취재한 소감 어떤지 좀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다시 한번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 사람들이 객관적인 정보,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시중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보도를 함으로써 이 사회 구조가 바뀌지 않고 지입자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제가 바라는 딱 하나는 이 보도가 남아 있음으로써 누군가 지입차를 계약할 때 관심 있으면 꼭 보셔야겠어. 보시고 알고는 하셔야죠. 예, 알고 판단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정보로서의 가치가 기록으로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지입차 문제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가져주길 바라겠습니다. 정연호 기자 오늘 고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